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의 상승을 쫓아가려고 벼르고 있었던 걸까요? 어제 양시장 모두 1% 넘게 오르면서 지지부진했던 지난장을 빠르게 회복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띄었는데 어제 양시장 모두 매수해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도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황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뉴욕 증시는 간밤에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최충성, 하채기, 김선윤 이렇게 총 네 분의 전문위원과 오늘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연휴 이후에 좀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 시장 전망부터 짚어볼까요? 예, 설 연휴가 끝나고 시장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전날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었고요. 유럽 시장만 개장했는데 그렇게 나쁜 흐름들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한국 시장은 어제의 흐름들을 좀 이어서 오늘도 강보합 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박스 권역으로 좀 보셔야 돼요. 박스 권역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양시장 모두 보게 된다면 큰 박스와 작은 박스가 좀 있죠. 큰 박스 같은 경우는 지수상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3,200포인트대, 3,200에서 2,950, 이 정도의 큰 박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 박스 권역으로 좀 보게 되면 30분 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3,070에서 3,140포인트 자리대입니다. 근데 어제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큰 박스 권역보다 작은 박스를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일단은 이 좁은 박스 권역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대가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대가 약간 3,140포인트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3,14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3,170포인트 자리대가 또 저항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 자리대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오게 된다라면 정고점 권역까지 다시 3,200포인트를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들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 권역 이 추세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단 자리대에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훌쩍 뛰어넘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70포인트 자리대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990포인트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입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1000포인트는 좀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결국 이 자리대를 넘어서느냐 서지 않느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외국인 쪽에 어제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이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됐었죠.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수는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입니다. 뭐 달러 인덱스도 괜찮고, 네, 원달러 환율도 다시 안정을 좀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환율적인 얘기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2월 달에 3주차에 좀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들어오면서 박스권역에 있어서의 돌파 시도는 이번 주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보되 수평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의 박스권 돌파 시도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 자세한 투자 전략들 세워주시죠. 예, 오늘 일단 주도 섹터를 좀 먼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시도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주도 섹터는 IT 쪽하고 자동차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제 큰 폭의 IT 쪽 섹터가 그나마 좀 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겁니다. 소부장 쪽도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이유를 따져보게 되면 이 바이든 대통령에 있어서의 반도체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명령에 대한 그런 소식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대만 증시가 휴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외국인 쪽의 자금이 한국 IT 쪽으로 좀 쏠렸다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2월 달에 있어서의 수출입에 대한 동향이 좀 발표가 됐어요. 근데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이 급증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죠. 반도체 쪽이 약 한 58% 정도 늘었고요. 자동차 쪽이 80%, 그다음에 무선 통신기기가 88% 정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종목군들, 업종군들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쪽 섹터와 자동차 쪽 섹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종목군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 투자자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많이 빠진 그런 모습들 좀 보여서 좀 상심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수출입이 좀 증가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손실을 보고 있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좀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닝 시즌이 이제 마무리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섹터라든가 수급 개선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정부 정책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는 건설 쪽 같은 경우도 일단 6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아마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완성하는 그런 자리대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되면 GS건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61선 부근대의 자리가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위에 종목군도 다 똑같습니다. 철강 쪽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바닥을 좀 다지면서 순환매에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금융주들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어제는 한국금융지주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은 다른 증권업종, 뭐 미래에셋이라든가 키움증권이라든가 NH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연기금 쪽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기사가 났던 분들 보게 되면 기관이 팔 때 빈집을 털어라 뭐 이런 식에 있어서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과매도 실적주들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실적 전망치가 증가되는 그런 종목군들,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풍산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만도, NH투자증권, LG디스플레이, 삼성생명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탄소 배출권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쪽에서는 40유로를 좀 처음으로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KC 그린 홀딩스라는 기업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대장으로 좀 볼 수 있는 휴캠스가 일단은 대장입니다.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 한솔홈데코라든가 그린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증권주 쪽에 미래에셋 배우가 있고요. IT 쪽에 있어서는 네페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오늘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16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섰죠. 양 시장 모두 1%대 상승이 나왔는데 그간 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좀 주춤했던 코스닥 쪽에서도 1% 넘게 상승이 나왔다는 점 특징적이었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도 가지게 됩니다. 연휴 직전 지난 수요일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7,500억 원 가량 사들였는데 어제도 7,300억 원 가량의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000억 원 가량 사들이면서 시장을 이끄는 주력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증시 아직까지 휴장 중이고요. 어제는 뉴욕 증시도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 양상인데 LG화학만 혼자 0.1%가량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ICT가 LG에너지솔루션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어제 3%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의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이고요. 98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큰 폭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0.3% 오르면서 8만 4,500원, SK하이닉스 0.7% 오르면서 13만 3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네이버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쿠팡의 기업 가치가 55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네이버도 재평가돼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흐름 이어갑니다. 1.56% 오르면서 39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자 양상인데 삼성 SDI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3%가량 빠지는데요. 80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 0.2% 상승, 셀트리온 0.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어제는 2%대 네이버와 함께 올랐는데 오늘은 0.4%가량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50만 원 선 어제 돌파를 해줬는데 오늘 이 50만 원 선 지켜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은 켜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 초반 상승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모습이네요. 코스피가 0.3% 오르면서 3,15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29% 오르면서 98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가량 올려 세우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17% 소폭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HLB도 하락하고요. CGN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3거래일 내리 파란불 어제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요. 1.97% 빠지면서 34만 4,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발표가 됐네요. 지난해 영업이익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4%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알테오젠 0.9% 하락, 에코프로비엠이 0.1%가량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0.18% 오르면서 55,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0.5% 상승으로 33만 5,5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정수 이정수 전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양시장이 빨간불 켜내기는 했는데 어제 1% 넘게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장 초반에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일단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어제는 미국 시장이 이제 휴장이었죠. 대통령의 날로 이제 휴장이었는데 일본 증시가 사상 최대치의 강세를 보여줬고 유럽 증시도 좀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전 세계 미국은 휴장을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계속 좋은 호조세를 보여줬고 유럽도 강했고 그다음에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 무너지거나 밑으로 빠질 일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침에서는 약세를 살짝 보여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버티다가 위로 갑자기 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단기 상승 국면으로 이제는 진입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기 상승 구간과 단기 하락 구간,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단기 상승 구간에서는 눌리더라도 다시 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그런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기 하락 구간은 올라가더라도 다시 재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빠지기가 더 쉬운, 그래서 위에서 누르는 힘이 더 크냐 밑에서 받치면서 올리는 힘이 더 크냐에 따라서
단기 상승 구간과 단기 하락 구간을 나누는데 지금은 단기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밑으로 떨어지면서 쿵 하고 빠지기보다는 장중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올려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지금 시장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식을 사야 돼요. 어제에서도 설명절 지나고 나서 그동안 현금 확보를 했던 사람들 기준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종목을 보게 되면 AP시스템부터 해서 지금 OLED 장비주들이 어제도 흐름들이 좋았고 오늘도 좋거든요. 물론 그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잘 움직여주고는 있지만 물리면 IT 부품주들을 여러분들이 적극 매수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주셨던 종목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요점은 IT 부품주 조정 때 열심히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AP시스템처럼 종목들이 오늘 안 가면 내일 갑니다. 그러니까 조정시마다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자, 일단 질문 주신 종목 첫 번째가 이화전기 질문 주셨어요. 자, 이화전기. 오늘도 상가를 가버렸네요. 자, 일단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드 V, 그러니까 유럽 진출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그걸 관련된 공급업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투자업체들, 요쪽 이제 위탁생산 업체 투자 사실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이트론이죠. 그래서 이화전기의 최대 주주가 이트론, 그 지분은 대략 한 21.89%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지금 이슈가 돼서 가는 게 아닌가. 맞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나노스 나노스가 아니죠. 이트론, EID, 그 다음에 이화전기 이렇게 세 종목이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이슈가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자, 이화전기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이거는 아침에 갭상승이 좀 작았다면 좀 먹을 목표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할 뻔했는데 이미 저렇게 상한가 들어갔으면 이제 저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유자의 영역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 아침에 좀 갭상승이 좀 작았다면 300원까지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목표가 나왔는데 300원이 아니고 상한가 351원까지 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만 보유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그냥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런 종목으로 일단은 요거는 이슈에 맞춰서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나노스입니다. 자, 나노스 주가 전망에서 물어보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휴대폰 카메라 모듈, 광학 필터라든지 이런 홀 센서라든지 이런 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 광학 필터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어제 움직였던 이슈가 신규 바이오 산업에다가 300억을 투자한다라는, 그래서 인수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검토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바이오 사업 진출의 목적으로 300억 투자, 그러니까 12발행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오주들이 그 전에서는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바이오 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 움직였는데 최근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쪽, 그러니까 그 러시아 백신 얘기 나오면서 그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공급업체라든지 거기다 투자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정통 바이오가 아니고 그냥 옆 사이드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이오에다 투자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요상한 애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트론이라든지 EID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오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이게 주가가 급등이 되는 이 상황에서는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자금 조달로 인해서 본격적인 바이오 산업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긍정적인 얘기지만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정통 바이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작전하는 애들이 뉴스를 딱 쓰기 딱 좋은, 그러니까 EID처럼 이렇게 이제 1,000원짜리 이하 종목들을 가지고 이슈를 붙여가지고 이제 급등을 시키는. 그래서 원래 EID도 이게 2차전지 관련주 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물인터넷이라는 2차전지 관련 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노스의 그 바이오에 대한 얘기로 인해서 얘가 추가적인 급등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뭐 조정받으면은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어쨌든 관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급등해 있는 상태에서는 쫓아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이제 이트론이라는 종목을 또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전에도 이제 이화전기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거래 정지 이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거래 정지고 내일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될 텐데,
이토론에 대한 이슈는 지금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대요. 이유는 이제 러시아 코로나 백신 투자에 성공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드 V,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화전기와 같은 이슈죠. 이화전기의 최대 주주인 바로 이트론인데, 성공적인 임상 3상의 결과로 유럽 승인을 앞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거기 투자를 한 이트론과 EID가 한국 코러스에 투자를 하게 되는 스푸트니트 코러스 1호 조합의 일반 조합원으로 출자 형식으로 지난해 12월 각각 100억 원씩 총 200억을 투자한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화전기도 급등이 나오고 이트론도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EID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늦었어요. 지금 들어가기는 다들 늦었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보유의 영역이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내일 거래 정지가 이제 풀리고 나서 또 급등이 나오면 쫓아가지는 말고 갖고 있는 분들이 그냥 보유를 하시는 영역에서만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되면서 시가총액도 되고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찾으시면서 수익을 조금 편안하게 좀 내셔야지 이렇게 급등주를 쫓아가게 되면 올라갈 때는 좋죠. 물론 트론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300원 이하에서 산 사람들이야 잘 산 거죠. 그렇죠? 바닥에서 잘 사서 수익을 급격하게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올라갈 때 쫓아가게 되면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올라갔다가 빠질 때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트론이 올라가기 전에 이런 식의 있는 차트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지금 IT 부품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P 스템도 지금 급등해서 그렇지 AP 스템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저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기 전에, 그러니까 AP 스템도 이렇게 조정받을 때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줬듯이 바닥에 있을 때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에서 여러분들한테 효성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조금 떠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번 하신 분들은 그래도 3% 가까이 수익은 나왔을 겁니다. 어쨌든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우량한 종목으로 얼마든지, 그리고 지난주에서는 OCI도 얘기를 해드렸을 것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쫓아가지 않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장이니까 많이 떠있는 종목들을 쫓아갈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량한, 그래서 뭐 장비주, 뭐 IT 부품주 이쪽이 지금 장중에서 살짝 흔들린다 생각이 되면 오히려 그런 애들을 저점 매수하는 게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쉽게 안 무너진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 종목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IT 부품주 눌림시에 접근하자라는 전략까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자, 시장 계속 빨간불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3%, 그리고 코스닥은 장 초반에 상승분 조금 반납하면서 0.05%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뭐 러시아 백신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쿠팡 상장 관련한 종목들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종목 시그널 바로 한번 들어볼 텐데, 이전에 1월 29일 도전 종목이었던 대형 포장이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급등 양상 나오고 있거든요. 22% 오늘도 올라가는데, 자, 이 종목 포함해서 종목 시그널 바로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세 종목 살펴볼 텐데, 뭐 대형 포장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29일에 제가 이제 눌림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바로 상승이 나오진 않고 조금 올라갔다가 이제 돌아서 쉬어가는 구간에서 쿠팡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뭐 물류나 제지 관련주 좀 강하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흐름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상승을 조금 이끌어주고 있고, 뭐 대장주로는 KCC가 지금 대장으로 좀 잘 잡고 있어요. 뭐 어제까지는 이제 동방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단 KCC가 지금은 조금 강하게 먼저 이제 상한가를 좀 붙여지면서 차익 실현에 좀 동방은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흐름은 양호한 모습이지만 쿠팡 관련 이슈 관련주 이제 테마가 좀 형성된 그런 종목들은 일단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게 동방을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일단 상승 탄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성 테마, 지금 종목들 자체가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별 종목장이죠. 어떤 섹터가 형성이 되면 그냥 좀 강하게 그런 관련 분들이 지금 강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뭔가 계속적으로 시장 상승을 이끌어가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있는 그런 섹터군이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상승 중간중간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익 실현 대응을 하시면서 끌어갈 때는 계속적으로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33%, 오늘 같은 경우까지 해서 거의 50% 넘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일단 23% 저렇게 상승을 하면 일단 상한가 붙여주는 게 제일 좋죠. 만약에 붙여지지 못한다면 꼬리를 달고 눌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차익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분봉상으로 보고 좀 지지가 되는지 좀 확인하고 좀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흐름이 괜찮은데 어제 중간중간 이탈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쿠팡 관련주 조금 조심스럽게 잘 대응하시고, 지금은 그리고 가진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격하게 지금 가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기회는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커머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보시면 기회가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람을 쫓아가지 마시고 항상 기업의 가치나 모멘텀을 쫓아서 좀 매매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 포장 관련해서 리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여행 관련해서 지금 상승을 좀 주고 있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올라가는 자리에서 지금 기대감 때문에 사실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기관 매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상승 눌림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들이 실물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은 제가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고 눌린 구간 재접근하시고 좀 유동적으로 반복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눌림이 나올 때마다 좀 잘 접근하시는 게 좋고, 지금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좀 보셨다면 5,000원 자리, 지금 계속적으로 이 자리 구간에서 부딪히고 눌리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뭔가 강한 양봉의 모습이 나오지 못하면 하단으로 또 빠졌다가 이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힘을 좀 보시고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고, 신규 접근은 조금 5일선, 11선 지지까지만 지켜보시고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고, 만약에 다른 종목에서도 항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항상 바닥권에서 준비하는 그런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터파크 가격이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KTCS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한 구간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접근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매수 대응 하시면서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밑꼬리 달고 가격에 조금 상승을 주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런 흔들기 자리가 다음에 나와요. 상승이 나오고 흔들기 자리가 좀 나오기 때문에 전일 종가를 회복해 준다면 매수 자리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좀 추세를 지켜보시고 한번 이렇게 뿜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식은 이제 패턴의 반복이죠.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기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패턴의 반복인데 종목의 특성상 제가 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수익 실현을 말씀드리냐면, 윗꼬리를 조금 많이 다는 종목이에요.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러한 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하셔서 어느 정도 좀 뽑아주면 뭐 5%, 10% 이렇게 기준선을 잡고 매도 대응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잘 끌고 가신다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이 좀 어려우시다면 너무 높게 끌어가시거나 아니면 접근하시는 걸 좀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 장중에 좀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이 종목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최충상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종목 시그널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도전 종목이었던 대형 포장에 대한 리뷰까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오늘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농우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최근에 국제 곡물가가 상승을 조금 하면서 일단 뭐 시장 상승 하락과 상관없이 이런 부분들 곡물 관련해서도 잘 보시는 것이 좋아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린 종목이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고 좀 안정적으로 끌어가시는 종목들 좋아하신다면 한번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농우바이오이고 매수가는 14,000원 이하에서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5,000원 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손절 가격은 13,450원 지금 11선 자리 정도에서 체크를 해보시고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도 지금 천천히 좀 들어오고 있고 차트도 이제 바닥권에서 1차 파동 나오고 좀 밀리목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또 쏠쏠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끌어가셔도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농우바이오입니다. 네, 오늘 최충상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농우바이오였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계속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0.56% 그리고 코스닥은 0.36% 빨간불 켜내주고 있고요. 오늘은 지금 개인이 양시장에 좀 매수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478억 원가량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쪽에서 양시장 모두 좀 물량 덜어내는 모습이네요. 코스피 시장에서 1,600억 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500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흐름들 보시면은 오늘도 네이버가 좀 강한 모습입니다. 네이버가 3%, 4% 가까이 오르면서 40만 원 선 좀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저희는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종목 시그널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심택이 되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및 통신기기용 PCB죠. 인쇄 회로 기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메모리용 패키지 기판 쪽에서의 좀 호황이 이루어지면서 종목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바닥에서 조금 많이 올라왔죠. 지금 5,390원짜리가 지금 25,000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몇 배가 지금 상승하는 그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추세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타고 가고 있어요. 크게 어떤 뭐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거의 뭐 직선적으로 계속해서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지만은 이제 밑에서 좀 많이 좀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지금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만약에 도중에 뭐 시장이 꺾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같이 꺾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또 어제도 또 상승을 좀 나왔었고 그다음에 오늘도 이틀 동안 좀 상승하면서 자 보시면 여기 갭을 좀 크게 지금 만들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신규 종목 신규 매수보다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내가 이걸 정리를 하고 나올 것인가 이 계획을 좀 세우고 가시는 게 좋겠다. 지금 보면은 월봉을 좀 봤을 때요. 보시면 최고가가 지금 25,400원. 이 매물대가 없어요. 저항대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또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얼마 가격을 26,000원이나 27,000원, 28,000원이다 이런 가격을 잡고 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최고가가 나오는 그 흐름 같은 경우는 시장과 같이 또는 종목 쪽에서의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쪽에서의 대량 매도 물량이 좀 나온다거나 또는 음봉이 크게 만들어지고 뭐 고지가 이렇게
나오는 그 흐름 또는 뭐 5일선이라든가 10일선이 깨지는 그런 걸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대응하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대성 엑텍인데요. 대성 엑텍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뭐 AVM 제품군이 뭐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이라든가 뭐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등을 개발을 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는 또 매각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매각설에 의해서 좀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런 추세선을 좀 일단은 한번 좀 잡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추세선을 좀 보시면 아시죠?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또 조정 주고,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좀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평선보다는 이 추세선을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느냐를 보시고 여러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트레이닝 빨리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이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빠르게 대응 못 하시고 뭐 주식 초보자이신 분들은 조금 관망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 자리에서는 좀 오늘 1390원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트레이닝 관점에서 한 번 정도 매수를 해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1730원 또는 1750원 정도 이 급등한 그런 트레이닝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리뷰 좀 종목이 좀 올라와서 좀 말씀드릴게요. 뭐 소장 기전을 조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좀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하면서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이 좀 되겠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압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변압기 사업하는 업체들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좀 진행을 한다. 그것도 뭐 지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진 배전판을 좀 개발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일본 쪽에서도 뭐 지진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되겠다. 뭐 크게 아직까지 뭐 시세에 나온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분들은 4,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치기 전문요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또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엑스트리픽이 되겠는데, 현재 한 3.48% 정도 상승 좀 나오고 있네요. 주식가를 좀 높게 잡으면서 출발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도로 뭐 철도 관련해가지고 시스템 통합 사업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또 2018년도에 안속 충전기 구축 사업에 있어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전기 충전 사업자로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심 주거지 내에게 전기차 충전소를 좀 설치하는 허용하는 법이 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도심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생기면서 우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접근성 있게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50년까지에서 뭐 집집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좀 하나씩 설치하는 게 그 정부에서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뭐 충전소 따로 갈 필요 없고 가정에서 충분히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사업에 좀 수주가 되면서 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련해서 그 성장 그런 모멘텀도 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매수가는 5,450원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지금 한 3% 정도 넘게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인데, 일단은 매수가까지 기다려보고 뭐 안 온다고 하면은 그냥 보내주고 뭐 다른 종목도 잡아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뭐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봐도 조금씩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여기에서 좀 바닥을 좀 잡고 조금씩 좀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가에 오면 잡고 안 오면 말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7,000원 잡고 대응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까지
고가 좀 잡아야 될 테니까 물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4,850원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하체기 전문위원회 오늘의 도전 종목 S트래픽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시장의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1%가량 오르면서 지금 3,179포인트, 3,180선을 타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57%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자, 개인이 여전히 양시장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은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연기금은 좀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더 빠집니다. 1원 70전 빠지면서 지금 1,100원 깨고 1,099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어서 김선일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까요? 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 반도체 밀어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해서 반도체 밀어주기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3%대 급등 나오고 오늘도 현재 2%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좀 돌려 세운 모습이라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홀딩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흐름이겠죠. 그래서 종목 자체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달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상황들은 없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은 앞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아침에 조금 주저앉았다가 시장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시장 자체의 중심을 잡는 종목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냥 오르는 종목들 보자면 뭐 SDS 같은 경우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하나 같은 경우나 그리고 현대차 그룹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또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 그리고 네이버가 어제 이어서 또 추가 상승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조정 나왔다가 반등을 하는 이 정도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요. 시장이 크게 막 급등을 하긴 하지만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뭐가 많이 오르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좀 적정 수준의 상승 흐름이 많이 보이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린다고 하죠. 또 이런 시장이라서 시장이 쉽게 오질 않을 것 같고 오후장도 좀 강한 시장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좀 종목들 보자면요. 제넥신이라는 종목 오랜만에 좀 반등이 좀 나와요. 오늘 출발하면서 고점이 9% 정도까지 올려쳤다가 지금은 3% 정도 수준이긴 한데 지금 보면은 관계사, 미국에 있는 관계사 네오 이뮨텍이라고 미국 현지에서 임상 2상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금 움직임이 그간에 좀 큰 하락에서 반등이 조금 있긴 했는데 크지는 않아요. 좀 아쉬운 거는 크진 않아, 이 흐름 자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의미가 있는 상승이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상승을 좀 하기 시작했으니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지금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정 심하다, 조정 대응하신다면은 충분하게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네신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흐름을 이제는 주목을 해봐야 될 때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구산업입니다. 이건산업이 아니라 이구산업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잠깐 볼 때도 9%대였는데 벌써 20% 지금 이제 서킷 걸린 것 같은 상황이네요. 네, 지금 변동성 완화 장치에 걸리면서 서킷이 걸려 있는데 아마 상한가 흐름은 아닐 것 같고요. 2,900원대 움직임을 현재 좀 보여줍니다. 좀 있으면 풀릴 거예요. 자, 이 종목 과연 언제까지 더 갈 수 있냐? 이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으로 이슈몰이를 많이 했던 종목들 그간에. 근데 이 종목은 굉장히 조금 수혜를 받아왔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 소비재 매출 확대가 올해부터 굉장히 기대가 커지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잘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좀 살펴보자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좀 좋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회복을 시켜놨고 올해 또 굉장히 강한 탄력적인 회복 포인트가 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여기서 지금 한번 급등이 나왔던 거고 저평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두 산업에 대한 대응을 좀 해본다면 우선 오늘 추가 상승에 대해서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풀렸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다만 밀릴 경우를 대비해서 라인을 잡자고요. 보시면은 이전부터 해서 한 2,700원, 600원, 700원 정도대 자리가 이전에 고점 형성이 되어 있던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혹여나 하락에 대비를 해야겠죠. 심리적인 좀 저항선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니까. 그래서 2,800원짜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800원짜리를 갑자기 이탈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00원 보시고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고 사실 때도 갑자기 전체 다 갑자기 던지지 마시고 분할 매도를 통한 천천히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SDI. 자, 삼성 SDI가 이 종목은 사실 뭐 국내 배터리 소송전, 뭐 LG와 SK의 이슈에 좀 반사 이익을 봐야 되나? 뭐 이런 이슈로 좀 잡힐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시장 확대에 대한 포인트가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양호했던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다른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갑자기 종목이 좀 밀려있는 종목인데요. HLB 좀 상황 좀 볼게요. HLB가 제가 지금 보는 가운데 하한가 지금 지켜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트로 지금 분봉, 순식간에 지금 밀린 모습입니다. 1분봉인데요. 2분 만에 지금 하한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안 좋은 소식이 좀 나왔나요? HLB가 FDA 임상 관련해서 허위 공시 혐의, 관련한 소식이 있는데, 지금 이 소식으로 인해서 G3BNT까지 같이 조금 엮여 있는 것 같아요. G3BNT도 현재 많이 밀리는 모습이고, HLB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좀 깨지는 모습인데, 상황이 조금 안 좋긴 합니다. 근데 조금 안정된 이후에 변동성 완화 장치가 좀 풀린 이후에 조금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반등이 좀 나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자, 우선은 좀 지켜보시고 지금 FDA 임상 결과 허위 공시 혐의로 조금 하한가 직행이라 요거 좀 풀릴 때까지 보시다가 반등 나오는 포인트 보시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HLB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9만 원대에 유지하고 있던 종목인데 이게 혐의가 만약에 이게 좀 깊어지게 될 경우 증선이 결정이 있긴 하지만 거래 정지가 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빠르게 조금 정지를 해줘서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정지를 한 이후에 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얻어 터진 격이에요. 근데 우선은 그래도 지금 하한가 풀리면서 다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반등 빠르게 나오는데요. 매수 기회로 봐야 될지 여부가 좀 궁금하긴 한데 보통 이런 경우 하한가 자리에서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도 회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다시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잡지 마세요. 절대 매수하시려고 핫다라고 하죠. 급하게 잡으시면 큰일 날 것 같고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나 조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G3BNT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같은 상황이에요. 허위 공시 혐의로 해서 임상 결과 G3BNT 같은 경우도 같은 상황인데 역시나 하한가 풀리면서 종목이 올라가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 상황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LB랑 오늘 G3BNT 두 종목이 좀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데요. 우선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G3BNT는 이전에 한번 또 터졌는데 또 터졌네요. 또 터졌어. 그래서 바닥에서 이게 반등 포인트 좀 기다려 보시고 대응하자. 그래서 오늘 두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힘드실 것 같은데 힘내시고 오늘 장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선진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HLBO 관련해서도 FDI 임상 결과 허위 공시로 하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하한가에 좀 들어간 모습인데요. 자, 이런 부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 시그널들 여러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